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용산 아이파크몰에 가서 차지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밀크티예요. 저는 아마수작을 시켜 먹어봤고요. 이게 제일 원래 유명한 메뉴거든요. 제가 상해 출장 갔을 때 이거 먹어봤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되게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먹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원래 얼리 어답터도 아니고 사람 많은 거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했을 때 바로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4월 30일에 열었는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앱으로 주문을 미리 해놓고 주문 걸 때 거의 100분 넘게 대기했어요. 109분?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대기 걸어놓고 씻고 단장하고 이렇게 가니까 거의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왔는데 현장에서 기다리는 거였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앱에서만 주문을 받아가지고 다녀와 봤고요. 제가 왜 또 가봤냐면 그 본사 매니저를 상해에서 만났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요즘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F&B 브랜드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객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원래 중국 기업들이 이런 거에 되게 개방적이진 않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컨택하는데 되게 힘들었고 근데 이제 올해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갔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곧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할 건데 어디에 진출할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나 봐요. 니즈가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만났었는데 그 본사 1층에 가면 그 티 히스토리, 중국 지방별 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되어 있고 뭔가 닭이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차지가 원래 유명한 게 약간 디오를 따라한 듯한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굿즈 같은 것들 다 전시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도슨트 투어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인자인가 2인자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CFO였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때 느꼈었던 게 이제 여기는 그냥 스타벅스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 하는구나. 이미 사실 입증된 성공 방식이니까 그렇게 따라가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경영층이야 당연히 다 그래야겠지만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우리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티 문화를 현대에도 접목시켜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전이 굉장히 뚜렷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거에 돈 진짜 많이 쓰고요. 너네 그러면 성과 측정 같은 건 어떻게 해? 이랬더니 우린 그런 거 없고 연간으로 얼마 정해놓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거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커뮤니티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이 좀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서 사봤습니다. 근데 사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저는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선택한 옵션은 이건 라지 사이즈이고 자스민 밀크티 많이 덜 달게 얼음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이 덜 달게 했더니 정말 많이 안 달아요. 당연한 건가? 그렇죠? 근데 이게 자스민 베이스였구나. 우롱차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아마수작 메뉴 아마수작 뜻 성분? 이렇게 해봐야 되나? 베이스 차지 아마수작 뜻 베이스 알아서 설명해주겠지. 아마수작이 중국어로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제가 먹은 게 아마수작이 아닌가 본데요? 이게 배가절현을 먹었구나. 내가 먹은 게 뭔지도 모르고 먹죠? 아하, 제가 별로 뭐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가 아마수작이겠거니 하고 시켰는데 바본가? 배가절연을 시킨 거였습니다. 이게 자스민 차가 베이스네요. 제가 왜 여기에 집착하고 있냐면 제가 원래 밀크티를 좋아하나? 그치, 좋아하는데 그 타피오카 들어간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차도 다른 사람들 다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가고 원래 쫀득쫀득한 거 엄청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는데 타피오카는 이상하게 뭔가 그래요. 그리고 커피도 제가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도 커피 안 마시고 막 덴마크 커피 우유 이런 거 먹고 그냥 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자습 시간에 졸고 막 그랬었고요. 대학생 때도 아니 뭐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잠 오면 그냥 자고 진짜 그래도 공부를 마지막으로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핫식스 아니 그런 것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했었고요. 회사에 와서는 나름 그 로망이 있긴 했었어요. 스타벅스 한 잔을 이렇게 들고 딱 이렇게 사원증 걸고 멋있게 뭐 그게 강남대로든 뭐 여의도든 활보하는 나 아니면 회의를 하는 나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이 커피에 지고 싶지 않다라는 쓸데없는 승부욕이 도져가지고 커피 없이도 나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회사에 지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커피를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 향 같은 건 좋아해서 디카페인이 옵션이 있으면은 먹긴 하는데 디카페인은 또 그런 향을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먹고 차라리 이제 회사에 커피 원두 머신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한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컵이라고 치면 한 요만큼만 받아가지고 물을 이만큼 채워서 그 핑계고에 나오는 유재석님처럼 먹어요. 거의 보리차 맛으로. 그래도 업체 미팅을 하면은 본의 아니게 뭐 제가 대접을 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업체에서 뭔가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안 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이제 아메리카노가 제일 저렴하니까 아메리카노 말씀드리고 뭐 안 먹고 있다가 동료한테 전달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같고요. 왜냐면 안 먹겠다고 하면 괜히 좀 뭔가 민망한 상황도 있었고 그쪽 입장에서는 뭐 의도를 담았든 담지 않았든 대접을 하고 싶은 건데 제가 그거를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원래 먹는 거를 시키자고 하니 또 가격이 더 비싸니까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는 편이고 제가 시킨다. 제가 이제 회사 법인카드로 시킨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팀장님도 저의 취향을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뭐 꼭 먹어보고 싶은 신메뉴 같은 거 있으면 시켜보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 차를 사는 것도 아깝잖아요. 제 돈이면은 사실 뭐 친구랑 어디 가가지고 먹는 거다. 근데 커피랑 차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차를 제 돈 주고 시키지만 그 회사 돈으로 굳이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팀장님이 그래도 먹어라고 하시면은 신메뉴 시켜서 이건 맛있네요. 이건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은 저 괜찮습니다 하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왜 이게 뭐 아마수작인지 배가절연인지에 집착을 했었냐면 아마수작은 우롱차 베이스라고 했고 그 제가 지금 산 배가절연은 자스민 베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롱차에 빠져가지고 우롱차를 쿠팡으로 6개들이를 500ml 정도였나? 그걸 시켜 먹다가 한 번 시켜 먹어봤어요. 한 번 시켜 먹는데 뭔가 돈이 좀 아까운 거예요. 이걸 계속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 어떤 분이 그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차 즐기는 걸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걸 파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 생수 큰 거에다가 꽂아서 쓸 수 있는 뭐랄까 뚜껑? 이런 거를 파시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안에 이 우롱차든 뭔 차든 이렇게 티를 우릴 수 있는 거를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마침 본 거죠, 제가. 우롱차에 관심을 갖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2개가 들어있었고 가격은 8,000 얼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볼까요? 토스 링크로 넘어갔었어요. 쇼핑. 뭐야? 9,900원이었네? 그래? 그렇게 비쌌나? 잠깐만요. 그럼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제가 얘를 사고 그러니까 우롱차를 마시려고 얘를 사고 얘를 산 거란 말이죠. 근데 쿠팡에서 제가 사 먹었던 우롱차가 얼마였냐면 이게 지금 28,900원이고 산가리아 스바라시 우롱차 이게 8,010원이었구나. 6개에 8,010원이었거든요. 6개인데 500ml 6개. 500ml 6개에 8,010원. 뭐야 지금 6,900원이야. 기분이 안 좋은걸?
그러면 6,900원 나누기 6. 계산기를 두들려 봐야 되는 거니? 1,150원이에요. 500ml에 1,150원. 근데 이 친구는 가격을 계산해 봐야겠다. 호호, 이거 더 비싼 거 아니야? 난 더 싸게 먹으려고 한 건데. 일단 생수가 개당 얘가 1,000원 정도 하네요. 제가 2리터잖아요. 맞나요? 2리터 맞니? 2리터인데 하나에 1,000원 정도니까 2리터가 1,000원이었어. 250원. 2리터 1,000원. 250원 맞지? 500ml에 250원 정도이고 얘가 제가 28,900원이나 주고 샀단 말이죠. 근데 75g이고 지금 4번째 병을 채우고 나서도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8개라 치고 28,900원 나누기 8번에 나눠 먹는다. 3,613원. 이거를 또 4로 나눠봐. 그러면 903원. 이렇게 먹는 게 더 비싸네? 아니 근데 응? 이거 맞나? 왜? 그럴 리가 없잖아. 직접 하면 싸야 되잖아. 나 잘한 것 같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직접 계산해보니까 그지 같은데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건가 봐. 아니면은 8번보다 많겠지. 뭐 물이 줄줄줄 떨어지냐? 8번보다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네. 에잇. 기분이 좀 안 좋아졌네. 저는 커피를 잘 못 먹으니까 우롱차도 근데 카페인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낮에 발칵발칵 마시면은 밤에 잠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커피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용산 아이파크몰에 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는 버스 방향이 한강 방향이고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가려면 남산 방향으로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야 하는 버스는 한강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밀크티도 냠냠 잘 마시고 있고 날씨도 좋으니까 한 정거장 정도 걷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강 쪽으로 가서 한 정거장 뒤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계속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냥 한강을 가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마침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때가 7시 반? 그때가 7시 20분 정도였거든요. 근데 노을이 너무 예쁘게 지고 있고 사람들도 다 멈춰서서 노을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을을 이렇게 멍하니 저도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열심히 걷다가 그 한강 걷거나 산 올라가면 고정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넓은 서울에 이렇게나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이든 뭐 저처럼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이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막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쫄보여서 주식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커 보이는 거는 잘 못해가지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번에는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돈 많이 번 사람이 정말 많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내심 이렇게 알려도 주시고 자랑할 만한 일이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연히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잘 됐지만 나는 어떡하지?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서울 집과 막 그런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 주식 시장의 팽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벌지 못한 이런 상황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긴 한데 좀 조급한 마음도 들고 제 자신이 좀 한심한 거예요.
너 너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니? 너 너무 시류를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좀 스스로 다그치고 있었는데, 뭐 노을 맞으면서 바람 맞고 막 그러니까 막 서울 집이고 뭐 주식이고 나 모르겠고 그냥 기분 좋고 뭐가 중요한가 싶고, 또 좋게 생각하면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울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라고 생각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저는 쫄보라가지고 막 주식 계좌에 그렇게 큰 돈을 못 넣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용 써서 한 사람들도 있고 뭐 대출해서 한 사람들은 뭐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존경스러울 따름이에요. 그럴만 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자체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중국 갔던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중국 심천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 증시가 붐인 이 상황에서 그때 이제 중국에 갔던 경험이 꽤 놀라웠어요. 그때 제가 중국을 처음 갔던 거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중국이 아니라 정말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정부가 이 중국의 여러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때 되게 유행했던 다큐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인가? 거꾸로겠지. 보통 한국을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다큐는 그쵸. 1부가 공대에 미친 중국이었고 2부가 의대에 미친 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또 갔을 때여가지고 여기는 될 건가 보다. 길게 보고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심천 ETF 좀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망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믿었어야 했죠? 오르고 나니까 무서워서 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대에 미친 지금 이 애들이 아직 사업 현장에 안 갔는데 오르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심천 ETF는 손절을 하고 뒤늦게 이제 조금 들어가서 조금 먹고 또 무서워 하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라. 오늘 차지티 잘 되는 거 보니까 차지티에 뭐라도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한국에 진출한다면 어느 지역에 진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당연히 이제 뭐 팝업의 성지는 성수이고 대한민국에 지금 러닝 열풍이니까 뭔가 러닝과 연관지어서 뭐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행히 성수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수에 괜히 들어갔다가 뭔가 잘 안 되고 그랬으면은 제가 좀 미안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탐색하고 그들이 조사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였겠지만 괜히 내가 추천해줬는데 좀 그랬나? 좀 0.0000001만큼의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번에 이렇게 그냥 신촌, 강남, 용산 이렇게 전통적으로 강호였던 곳들 그런 곳들에 들어가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제 말 따위는 그분들한테 중요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잘 되나? 뭐 이러면서 성수 괜히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라도 좀 사 먹을까? 뭐 이러면서 가고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제가 분명히 주중에는 항상 나 주말에 진짜 알찬 시간 보낸다.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안 나가면 넌 이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중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제 주말이 오면 진짜 나 알차게 보낼 자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주말이 되면 하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차지가 좀 좋았던 게 앱으로만 주문을 할 수 있고 앱에 대기 시간 이런 게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앱에 걸어버리고 준비하고 나가고 하니까 차라리 낫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간 시간은 6시가 거의 다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강제적인 거를 하나 해두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다른 데에서 시키면 스타벅스 같은 데 주문하면은 뭐 스타벅스 잘 가지도 않지만 주문하면 되게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나갈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뭔가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차라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강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의지다. 저로서는 오늘
그래, 걸고 주문하고 돈 쓰고 나가자 라고 한 게 저의 오늘 가장 저를 행동하게 만든 의지를 잘 설계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 음식, 중국 뭐 카페 이런 거요. 저 예전에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고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탕후루, 뭐 어떤 게 있었죠? 탕후루, 마라탕 이런 거를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소란스럽게 있는데 이거 잘 되려나 이랬는데 이렇게 지금 다 스테디로 자리 잡은 게 너무 신기하고 중국 정부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또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고등학교 때 마라탕이랑 탕후루에 절어있던 친구들이 또 대학교 가서 좀 또 사회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해 여행이 뭔가 열풍이 되고 상해에 가서 경험하고 왔던 그런 헤이티나 차지가 또 다시 한국으로 수출이 되고 거기를 또 가서 소비를 하고 뭔가 너무 잘 짜여진 이런 설계가 좀 소름 돋기도 하고 저도 어느샌가 이거를 여기에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야 뭐 이제 커피나 이런 거를 안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카페를 잘 안 가고 디저트만 거의 먹고 차나 커피나 이런 것들은 디저트를 맛있게 먹기 위한 그냥 장치 같은 거였어가지고 음료 자체만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차지를 가봤었는데 생각해보니 야, 어느샌가 이렇게 들어왔냐 싶기도 하고 제가 또 뭐 중국에 갔을 때도 헤이티나 차지나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었거든요. 헤이티도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안 먹다가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그 같이 있었던 언니가 헤이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까지 와서 헤이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저도 얻어먹었는데 그때는 망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너무 갈증이 나던 때에 마신 그게 또 너무 맛있었다 보니까 또 그게 좋은 기억이 돼서 한국에 와서도 또 괜히 헤이티 한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번 사 먹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 잠식되는 것 같아. 무서워. 저의 소비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기엔 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샀지.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발칵발칵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8번보다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지. 중국 여행 얘기하다가 제가 호구가 된 썰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알려드려야 돼요. 물론 제가 멍청했다는 걸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상해 갔을 때 꼭 가고 싶은 찻집이 있었어요. 그것도 막 이제 동료들이랑 만나기로 한 시간 전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얼른 택시 타고 갔다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30분? 아마 1시간도 안 있었을 거예요. 예원이 이제 중국에 예전에 뭐 누가 재상이라 했나 뭐 하여튼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만든 정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찻집에를 들어갔는데 분위기 진짜 너무 좋고 진짜 그날 날은 더웠지만 시간만 된다면 여기 진짜 3시간도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곳이었고 거기에 계신 직원분께서 응대를 또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한국어 공부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에서는 내가 뭐 하나 사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티팟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사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고 뭐 대나무 그림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정말 화려하게 무늬가 새겨진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한데 제가 뭘 골랐냐면 이걸 골랐어요. 이 쿵푸 팬더를 골랐어요. 왜냐면 얘가 그나마 가격이 좀 저렴했고 그 그림들이 뭔가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핸드 페인팅이라고는 하나 이걸 뭔가 사서 우리 집에 놓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너무 관심 있게 둘러보고 했으니까 미안해서 하나 사긴 사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4만 원이었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득 불길한 거예요. 이거 왠지 쿠팡에 팔거나 막 테무에 팔거나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포장을 맡기고 나갈 때 주시기로 하고 였나? 아니면 받았나? 그랬는데 찾아봤어요. 쿠팡에. 찾지 말 걸 그랬어요. 이게 제가 거기에서는 4만 원에 샀는데 쿠팡에서 정확히 똑같은 구성으로 이 기와처럼 보이는 이 모자 따꿍 뭐 이 티 우리는 거 당연히 똑같은 구성이겠지. 똑같은 제품이니까. 이 옷까지 완벽하게 동일하게 얼마에 팔고 있었냐. 뭐 지금 가격을 봐도 되겠죠. 아 뭐야. 지금은 또 83,000원이네? 희한하다. 지금은 83,000원으로 떠 있는데 그때는 2만 원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저분이랑 대화를 오래 하면서 막 진짜 꼭 살 것처럼 그 전시되어 있는 판매대를 막 5바퀴씩 10바퀴씩 돌아가면서 15바퀴는 아니었어요. 10바퀴는 돌아가면서 뭐 하지 나 꼭 사가야지 하면서 했는데 포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엎을까 말까 엄청 저 혼자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막 이렇게 평화롭게 즐기고 있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죄송한데 이거 안 할래요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뭔 상관이야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아니야 그래도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뭐 갖고 온 거 보여드렸으니까 사버렸죠. 그래서 또 계산 들어갔죠. 이거를 그러면 내가 10년은 쓰겠다. 아니 근데 다른 거는 이제 가격도 더 비싸고 그래서 막 그 정도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았고 몰라요. 잘한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가격 비교를 꼭 해봐야겠구나. 거기에서 이 추억이 만들어져서 좋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스토리를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얻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한국에서의 가격 크로스 체크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근데 좋긴 해요. 뭐 좀 당연히 조악한 구석이 없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사온 찻잎을 넣어가지고 우린 다음에 얘가 또 이제 커버가 되니까 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면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날의 어떤 교훈을 계속 상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 사오실 거면 사오지 마세요. 한국에도 많아요. 그냥 찻잎만 사오세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를 중국인들이 다 쓰잖아요. 카드는 없어도 페이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가면 필수적으로 써야 할 앱으로 그 두 가지를 꼽곤 하는데 제가 그걸 써보니까 진짜 UI가 너무 구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는 앱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진짜 혹평을 남겼을 앱들이었는데 그냥 해외 것을 다 못 쓰도록 차단을 해버리니까 페이 앱이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 게 그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수로 그게 충분히 사용자가 확보가 되고 그 안에서 미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카카오 택시가 거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서비스의 레벨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별로 UX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워낙 앱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리페이랑 위챗페이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토스페이랑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도 뭔가 그거를 표방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거를 제가 홀짝홀짝 마시면서 와가지고 잠자기는 글렀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한 번은 가봐야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가봐가지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이 좀 더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날씨를 좀 볼까요? 그래도 돌아오는 주에 조금은 그래도 비 오고 하다가 수요일부터 엄청 기온이 높아지는군요.
얼마 안 남은 좋은 날씨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딱히 대본 없이 이렇게 떠들어 제껴 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을까요?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짧아지고 팟캐스트 같은 무드를 내고 싶은데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팟캐스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